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케입니다. 뭔가 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이죠. 햇살 좋으니까 오늘은 밖에서 산책하며 보는 주간 김용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화 연예 주간 학습지 주간 김용케는 게티 이미지 코리아와 함께하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얼마 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에드시런의 공연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크리스 햄스워스 되겠는데요. 다큐 촬영을 위해 루마니아에 와있던 크리스가 무려 7만 명의 관객 앞에서 에드의 히트곡 Thinking Out Loud의 드럼 파트를 연주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So we're here in Bucharest. Basically what's happening is Chris emailed me last December saying he's doing a documentary on cognitive health, the benefits of learning an instrument, and he has learned drums since he's coming on stage in front of 70,000.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it a lot to put this one to bed. He's been on stage playing with us for the whole time, playing in time. Will you make some noise for Chris Hemsworth?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guys! You really did well. Really well, thanks, man. 크리스의 다큐 시리즈 리미니스 시즌2의 공식 개요에 따르면 크리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직면한 통증, 인지장애, 사회적 연결 등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탐구를 해나간다죠. 에드시런은 남은 2024년 동안 불가리아, 키프로스, 브라질에서의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 영국 웸블리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엔 절친 에드시런이 서프라이즈로 등장해 9만 2천 명 앞에서 함께 노래하기도 했었죠. This is one of my best friends in the world, to the point where I feel like he's a second brother of mine. And he works so hard, and he's on tour right now, and he's probably so tired, but he wanted to come and play for you and do this for all of us. So give it up again for Ed Sheeran. 몇 달 전 도쿄에 가서 7회 공연을 전성 매진시키고 나루토처럼 뛰어다녔던 브루노 마스가 돈키호테의 새로운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Donkey 있고요. Donkey 있고요. 8월 20일부터 공개된 이 광고는 메가돈키 시부야 본점에서 촬영이 되었고 광고 프로듀스와 음악은 브루노 마스가 직접 담당했다고 합니다. 돈펜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 춤추는 걸 보다니 기묘하군요. 그나저나 2주 전에 나온 레이디 가가와의 콜라보곡 죽이니까요. 꼭 들어보십시오. 머라이어 캐리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지난 주말 엄마 패트리샤와 언니 앨리슨이 같은 날 사망했다죠. 피플지를 통한 성명을 통해 머라이어는 이번 주말에 엄마를 잃고 마음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같은 날 언니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일을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심경을 밝혔네요. 엄마 패트리샤는 오페라 가수이자 뉴욕시에서 성악 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머라이어의 음악적 재능을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지원해준 사람이 바로 엄마였지만 복잡한 가족사와 갈등으로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죠. 자신의 회고록 더 미닝 오브 머라이어 캐리에선 우리의 관계는 자랑, 고통, 수치심, 감사, 질투, 칭찬, 그리고 절망의 가시가 자라 엉킨 밧줄 같다. 이 복잡한 사랑이 엄마와 날 연결하고 있다. 라며 엄마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머라이어가 언니 앨리슨과 의절하고 산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앨리슨은 과거 HIV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으며 여러 차례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입니다. 모친과 언니의 사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브리팝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록밴드죠. 오아시스가 15년 만에 재결성을 발표해 화제입니다. 1991년에 결성된 맨체스터 출신의 형제 록밴드 오아시스의 멤버 노엘과 리암 갤러거는 15년간의 불화를 끝내고 내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총 14회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둘의 공동 성명에서 갤러거 형제는 총성은 멈췄다. 별이 한 줄에 세워졌다. 기다림은 끝이야. 보러 와줘. 라고 밝혔으며 당연히 팬들은 난리가 났죠. 새로운 투어의 이름은 오아시스 라이브 25 월드 투어라고는 하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일정은 카디프, 런던, 맨체스터, 에든버러, 더블린 뿐입니다. 오아시스의 마지막 무대는 2009년 8월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형제가 SNS에서 서로 칭찬을 슬슬 하더니 지난 일요일 레딩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를 맡은 리암이 오아시스의 몇몇 히트곡을 부르며 Half the World Away를 노엘 킹 갤러거에 바치고 싶다. 난 전 멤버라는 말은 사양한다. 라고 말하기도 해서 뭐야 이거 재결성인가? 싶었는데 올 것이 맞군요. 둘의 갈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언론에 자주 노출되곤 했습니다. 리암의 난폭한 행동과 언론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 갈등의 도화선이었고 1994년엔 리암이 무대 위에서 노엘의 기타를 치기도 했었죠. 1995년엔 MTV 무대에 오르기로 했으나 리암이 공연 직전 성대에 문제가 있다며 공연을 안 했고요.
그 대신 관중석에서 노엘의 공연을 보며 야유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2000년 스페인 투어 때 리암이 노엘의 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2009년 파리 공연 직전 두 사람이 백스테이지에서 심하게 싸우면서 결국 밴드는 해체. 노엘은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두 사람이 전화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화해에 이르렀으며 리암은 예전부터 재결성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러지에서 공개된 이 문제의 사진이 합성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비밀리에 실제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대충 재결성의 흐름은 올해 초여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조이스 역 위노나 라이더가 기묘한 이야기 출연진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네요. 얼마 전 영화 비틀주스의 홍보차 에스콰이어지에 등장한 위노나는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1 촬영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말에 리액션을 보였는데요. 이때의 발언이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10년이라고요? 상상도 못했네요. 내가 50대가 될 때까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쳤고 제가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는 건 더 미쳤어요. 하지만 전 그 소년들을 사랑하고 셰이디 싱크와 마야 호크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네, 이 문장에서 팬들이 위화감을 느낀 것인데요. 위노나는 왜 소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성 출연진들은 시즌1에 없었던 셰이디 싱크와 마야 호크의 이름만 입에 올렸을까요? 낸시 역의 나탈리아 다이어도 기여도가 높지만 밀리 바비 브라운이 연기하는 릴레브는 시리즈의 주역인데 왜 굳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발언에 어떤 엑스유저가 위노나는 밀리를 싫어하는 건가? 재밌네 라고 언급하자 좋아요가 27만이나 찍혔습니다. 사실 그냥 말하다가 놓친 것일지도 모르지만 팬들은 여전히 불화설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Can I read? Yeah.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가 기숙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캠퍼스에서 큰 캐리어를 양손에 들고 가는 수리의 모습이 잡혔네요. 대학교 웹사이트에 의하면 수리는 2024년 8월 18일에 이사를 끝냈고 수업은 8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른 친구들과 기숙사 방을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리가 기숙사로 들어간 이유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연기와 댄스를 배우고 패션에도 흥미가 있다는 수리의 전공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9월 27일, 28일 양일간 가족들의 기숙사 방문이 가능하므로 수리와 엄마 KT 홈즈가 다시 만나는 건 약 한 달 후가 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 트래비스 켈시가 잭팟이 터졌군요. 트래비스와 형 제이슨의 팟캐스트 방송 UH가 아마존 산하의 팟캐스트 스튜디오 원더리와 1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형제는 둘 다 NFL 선수로 현재 캔자스시티 칩스 소속인 트래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은퇴한 제이슨이 팟캐스트를 통해 NFL에서의 경험담과 개인 썰 등을 털어왔는데 작년에 트래비스가 테일러와 사귀게 되면서 NFL 팬 외에도 새로운 청취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시즌 중에 애플과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 넘버1은 물론 팟캐스트 전체에서도 시즌이 아니어도 탑3에 늘상 머물며 수많은 상을 받아왔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와 사귀더니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이젠 1억 달러 계약까지 터뜨린 트래비스. 확실히 올해의 남자 맞죠? 자, 이번엔 짧은 단신을 호로록 다뤄보는 코너입니다. 매튜 페리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인 마크 차베즈가 법정에 출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한 건의 유죄를 인정, 보석금에 동의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요트에 불법 침입을 한 혐의로 체포된 트래비스 스콧에게 검찰 측이 한 기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 침입금지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이라죠. 기각 직후 트래비스는 비행기를 타고 황급히 마이애미를 떴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에게 약혼 소문이 돌고 있죠.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니고 틱톡에서 웨딩 플래닝 에이전시를 팔로우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미국 LA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정지는 입양한 아들 매덕스가 태어난 캄보디아라고 하네요. 하지만 떠날 수 있는 조건은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 소송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고 니콜 키드먼과 마녀 자매로 나왔던 영화 프랙티컬 매직의 속편으로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임신을 한 마고 로비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최근 한국에서 이미지 떡상한 전까냐 현예의 오랜 골칫거리인 우당탕탕 말리부 저택 부지가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회사에 2,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게 사실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지은 거라서요. 이 회사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을 되살리고 보존할 예정이라고 하죠. 해파리에 물렸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다시 요트를 끌고 모델 여친과 바다 탐험을 재개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이 바캉스. LA에서 새 출발을 준비 중인 아미 해머가 아끼던 트럭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So I've been back in LA for a couple of weeks now. This is my truck. I bought this for myself in 2017 as a Christmas gift for myself because I've had pickup trucks for a long time and I have loved this truck intensely and taken it camping and across country multiple times and on long road trips. And I took it for one last road trip to CarMax. This is not an ad for CarMax. This is because I'm selling my truck. Since being back in LA, I have put about $400 or $500 worth of gas in it.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the gas anymore. Truck, like kids home from the hospital, all that stuff. Amazing trips, amazing trips. But you know what? That's okay. I got a new car. It's tiny. It's a hybrid. I'm probably gonna put about $10 of gas in it a month, and this is it. So I have to clean all of this stuff out. All kinds of shit, but that's okay. Here's to new beginnings. It's my birthday tomorrow, August 28th. I will be starting my birthday in a new car, in a new apartment, in a new life in Los Angeles. Thank you very much. You have gotten me a long way, and I appreciate it all. I hope that you take as good a care of the next person. Time to clean it all out. They gave me bags before I abandoned my baby. Oh man, my kids are not happy about this. They're like, Dad, all of our memories in the truck. So I haven't told them yet, but I'll tell them and they'll be fine. Kids are adaptable. I just keep telling myself that parking is gonna be easier and gas is gonna be cheaper. I really do have so many great memories. Road trips and camping trips and sleeping in this car. Yeah. Alright, time to clean it out. 경제적인 문제로 아쉬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아미 해머. LA에서의 소박한 새 출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의 이혼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두 사람의 이혼이 좀 꼬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헐리우드 친구들에게 다 있다는 혼전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취득한 모든 것은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걸 동등하게 분할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령 벤 애플렉의 가장 큰 자산인 제작사 아티스트 이코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한 지 4개월 뒤에 설립이 되었으니 회사 지분은 공동재산이 되는데 이걸 맷 데이먼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선긋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이 회사에서 제작되고 있거나 제작될 영화들, 벤 애플렉 주연의 어카운턴트 2를 포함한 여러 영화들의 수익을 제니퍼 로페즈와 나눠야 하죠. 얼마 전 벤 애플렉은 오랜만에 맷 데이먼 가족과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두 사람의 신혼집인 6,800만 달러짜리 베벌리힐스 저택입니다.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요. 7월에 매물로 내놓은 이후 입질이 전혀 오지 않는 상태로 부동산 업계에선 판매가 쉽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중입니다. 두 사람이 6천만 달러에 사서 인테리어 싹 바꾸고 6,800만 달러에 내놨는데요. 1년도 안 되어 800만 달러를 더 올려받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융자도 2천만 달러 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요.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브래들리 S. 필립스의 사위 스트랜드 코노버가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의 전 남친인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 WME의 에이전트라는 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스트랜드가 벤 애플렉과 일하다가 제니퍼 로페즈를 소개받았고 로드리게즈까지 연결된 겁니다. 또 하나의 묘한 지점은 필립스 판사가 알렉스 로드리게즈의 브랜드 파트너십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판사도 로드리게즈랑 일하다가 제니퍼 로페즈를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판사는 제니퍼를 잘 알고 판사 사위는 모두를 잘 알지만 벤 애플렉과 친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스틴 비버가 루이비통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두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어제 올라간 영상이죠. 김효태가 엄선한 스티븐 킹 원작 영화 10선 특집 영상에서 출판사 황금가지와 스티븐 킹 서적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30권을 드리니까 얼른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히가시대 마사히로 특집은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내일이나 모레쯤 공개가 될 듯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네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유케 K졌습니다.